유럽 증시를 잠깐 보면 미증시가 그렇게 안 좋게 끝난 게 아닌데도 다시 한번 밀렸고 미증시는 일단 살짝 좀 올라가고 있죠, 그죠? 다행인 것 같은데 영국이 1.3%, 프랑스가 0.84%, 독일이 1.04% 상승 출발해주고 있으면서 좀 다행이지 않나 싶고 유럽이라도 올라가야죠, 그죠? 우리나라 증시가 하도 떨어지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선물지수, 미국 선물지수 자체가 많이 밀리지 않죠, 그죠? 이게 낮에도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많이 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밀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그런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자,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치라는 얘기는 제가 코로나 사태 때 왜 최고치를 찍었대요? 이걸 넘긴 거예요, 지금. 저번 달에도 거의 엄청 높았었는데 저번 달에 최고치 넘긴 거예요. 연준이 0.75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지금 0.75는 하긴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거에 대한 시장 충격을 받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 있죠. 외국인은 계속 팔고 반대 매매 부담까지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일 180억 원 강제 처분. 이러니까 그죠? 담보 부족 개수가 2,911개에서 1만 개, 5배, 6배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깡통 계좌가 좀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멤버님들 시청자분들은 신용을 쓰는 건 저는 신용 쓰는 걸 반대는 안 하는데 하락장이라든가 손절이 안 될 때는 신용은 당연히 손절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절이 안 되거나 너무 힘들 때 특히 신용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락장에서 손절 치고 나가야죠.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신용을 메꿀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너무 무리했다 이러면 당연히 손절 치고 나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손절 물량, 반대매매 물량 이런 게 합쳐져가지고 지금 한 번에 좀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죠? 네, 황 기사님 어서 오세요. 부인님 어서 오세요. 자, 코스피 급락의 반대 매매가 넉 달 만에 최대, 담보 부족 계좌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면 하루도 안 빠져요.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좀 금지해달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 실적도 엄청 안 좋죠. 많은 지금 동학개미분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막 주식 덮는다는, 예전에 이제 동학개미분들, 그러니까 주식한 지 20년도에 들어왔으면, 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때 급락했던 주식이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많이 들어오신 분들과 동학개미분들하고 거의 칭하는데, 이런 분들이 주식 다시는 안 한다. 못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죠? 증권사 수수료가 당연히 떨어지니까 증권사 실적이 안 좋고 삼성전자가 오만전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일단 제가 알려드린 가격까지 왔다 갔어요. 영업이익, 실적, 또 하나 뭐 이렇게 뉴스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 무조건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제가 생각한 자리가 여기에요. 마지노선 일단 이번 주 마지노선 여기인데 여기를 딱 찍었죠. 꼬리를. 이런 거예요. 여기가 예전에 20년도 2월 달에 지켜줘야 될 자리인데 가격이 6만 100원대거든요. 딱 6만 100원 찍었어요. 신기하죠, 이거. 6만 200원 찍었어요, 6만 200원. 근데 이걸 깨게 되면 그냥 밑으로 확 밀려요. 어디까지 밀리냐? 월봉을 봐야죠. 어디까지 밀리냐면 이렇게 52,800원. 52,800원 상권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52,800원, 3,000원 코스피가 엄청나게 밀린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대신에 천만 다행인 건 여기서 멈췄어요. 여기서 이제 주봉이거든요. 여기 굉장히 강력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6만 원 초반이나 5만 9천 원 후반이 올 수 있다 했죠. 여기를 온 거예요. 여기를 지켜줘야 됩니다. 내일 잘 봐야 되겠죠. 네이버 카카오는 또 신저가를 썼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렸죠. 지금 카카오나 이런 그룹주들은 손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이걸 들고 계신 분들이 더 피해가 큰 게 이 친구는 지금까지 계속 우하향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권에 있다 우하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하향. 그죠? 주봉에서 추세 계속 깨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만 많이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이 카카오를 월봉에서 싸게 산다고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거의 지금 한 10% 떨어진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이라도 반대매가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빅테크주들하고 대형주는 지금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무조건 피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15%가 급등했대요.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리타월에서 가스 관련주들 있죠. 왜? GS나 대성에너지 같은 막 밑에서 10배 올라온 거 이런 친구들은 일단은 손을 대지 않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이오 USA가 열리죠. 여기 롯데바이오가, 롯데가 있는데, 이 롯데가 바이오 투자에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투자에 올인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2030년 매출 1.5도 탑10 CDMO 이렇게 뭐 계획들이 있어요. 그죠? CDMO가 이제 바이오 의약품 기타 개발 생산 사업이죠. 여기에다가 최대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바이오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고,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도 바이오 USA 많이 나가죠. 이제 기술 경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도 좀 있고, 셀트리온 얘기도 좀 있고, 롯데바이오로직스 얘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HLB 제약도 여기 참석한다는 얘기를 했죠, 제가. 그죠? 근데 확실하진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확실한 이 정보나 뉴스 같은 건 회사에서 얘기해 줄 때가 제일 좋아요. 참석한다고. 근데 아직 저번에 한번 봤을 때는 참석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침에 알려드린 대로 체질 개선 마친 HLB, H생명과학 신약성과 잘 아시죠? 그 리보세라닙에 대한 얘기. 리보세라닙이 가남 글로벌 3상에서 유효성 지표도 충족을 했고, 그죠? 또 요새 그 재무구조 개선 때문에 HLB는 FA를 인수했고, 그죠? HLB 생명과학은 AIM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재무제표를 그 연결 재무제표를 쓰죠, 그죠? 연결 재무제표를 쓰는데, 그 중에서 이 흑자 전환을 인수함으로 해서 재무 구조가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HLB 쪽에서 노력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 연결 재무제표상 흑자 기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노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HLB 뉴스가 아까 잠깐 떴는데, 그래, 이 와중에 좀 기간이 샀대요. 뉴스는 좀 참고 사항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죠? 여기 이제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 HLB가 기간이 좀 매수를 해줘가지고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와 있고. HLB 제가 공지 하나가 떴더라고요. 공작 가격 봤는데, 추가 상장인데, 뭐 95,000 주고, 발행가액이 11,000원이에요. 지금 주가가 13,000원이니까 지금 추가 상장을 해서, 15,000원, 2만원 갈 때 파는 게 낫겠죠. 그죠? 이게 어쨌거나, 추가 상장 얘기가 되고,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뭐 그럴 건 아니고, 대처거래 상위 종목을 보시면, 여기 HLB 생명과학이 있거든요. 그만큼, 대처거래 상환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공매도 세력들이 왜 공매도 치려면 주식을 빌리잖아요. 그죠? 그걸 빨리 갚는다는 얘기죠. 지금 빨리빨리 갚아 지금 떨어질 때 갚아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뭐 이렇게 되는 게 같습니다. HLB 차트를 잠깐 챙기고 갈게요. 매일 이제 살펴보는 차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뉴스도 거의 다 똑같고 차트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변화나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정도 확인하고 가야죠. 자, HLB가 월봉에서 5개월선 위협하고 있죠. 34,690원인데 아직은 안 깨고 있어요. 아직은 다행히 안 깨고 있고. 자, 주봉에서도 이게 선 거놨죠, 제가. 중기적으로 지켜줘야 될 20주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뉴스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쭉 밀리거든요. 주식이 깨져요, 지금. 우리가 가진 종목, 제가 가진 종목들도 지금 전부 다 추세 이탈했어요. 그래서 몇 번에 알려드렸거든요. 추세 이탈할 때 결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손절할 건지 비중 조절할 건지 두세 달 고생을 할 건지 이게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결정을 하셨겠죠. 주식은 누구나 떨어지고 맞추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우리가 이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급등할 거고 떨어질 거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문가라는 게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전문가라는 게 없다니까요, 주식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 같기 때문에 어디로 뛸지 몰라요, 주식은. 맞추는 게 아니고 대응 영역이죠. 자리를 깨게 되면 내가 손절할 건지 비중을 줄여나갈 건지 아니면 두세 달 각오하고 들고 갈 건지 이런 거를 많은 결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죠. HLB는 아직 20%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괜찮은 거예요. 상황은 아직 괜찮고 살짝 들어왔죠. 여기는 일봉은 들어왔는데 공매도 잠깐 볼까요? 야, 14% 그냥 시장 안 좋은 걸 이용해서 그죠? 14%로 왔구나. 14%로 왔어. 내일 한번 보자. 자, HLB 생명과학이 대처 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돼야 확실하게 나와요. 확실하게 볼 거고. 뭐 공모도가 많이 안 나왔네요. 그죠? HLB 생명과학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일단 월봉에서 아직은 5개월선 위에 이제 선 거놨어요. 요거 진짜 자리 깨지 마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은 깨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도 시선 안 깨고 있죠. 잘 깨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지킬 자리 지켜주고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HLB와 OHLB 생명과학은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내일이 꽤 중요하겠죠. 자, HLB 제약은 제가 어차피 HLB 제약은 제가 각오하라고 그랬죠. 밀리면 5개선까지 밀리게 되고
이런 자리를 지켜주고 나갈 때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돼요. 깨면 분할로 좀 모아가시면 되고.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에서 제가 20선까지 올 수 있다고 했죠. 열려있는 게, 이런 거를, 이런 주식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하방으로 열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방 열려있는 거고. 자, 일본은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이런 자리를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61선 주봉에서 20주선 가격이 11,900원대가 되고, 월봉에서 5개월 선가격이 11,900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HLB장이 11,900원까지 열려있고, 11,900원대를 찍고 나가야지만이, 이 정도에서 우리가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LB 테라푸스 많이 밀렸죠. 자,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전혀 깨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깨면 어차피 대바다 올 거라. 이 친구들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살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그죠? 분산으로, 분할로 모아가는, 이렇게 맞습니다. 이 종목 토론 안 한다면서 제 종목 낚시글은, 제가 레이븐이 가진 종목의 낚시글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낚시한 적이 없어요. 누구 막 이렇게, 어떤 그런 주식 하시는 분들 꼬시려고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 종목들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 그 썸네일에서 올린 건데, 혹시 많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 일단은 제가 악플이기 때문에 잠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꼬시기 위해서 막 낚시글도 옮기고, 낚시를 하려 종목을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분도 속상하시겠죠, 그죠? 자기가 가진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속상하게 그럴 때는 대신에 저는 악플은 싫으니까, 일단은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HB 테라피틱스를 보면 월봉 바닥까지 밀릴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은 추가로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아요.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고 한 번에 사지 말고 대신에 월봉 H가 낮죠. 그죠?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고 이게 낮은 데기 때문에 그죠? 꾸준히 모아가면 나중에 좋은 수익이나 이런 걸 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한 번에 사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많이 밀리긴 하고 주봉에서 5주선을 지켜주긴 하는데 요거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이 생각보다 우리도 그렇지만 많은 종목들이 자리를 결정해주는 이런 자리가 되고 심하게 밀리면 HLB 제약하고 똑같이 이렇게 20선까지 왔다 갈 수가 있어요. 가격이 11,500원대. 제가 이제 여러 종목 올려놓고 꼬신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올려놓은 종목을 다 살펴보잖아요. 그죠? 제가 전 섹터를 다 살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 살펴보는데 레인님 입장에서는 제가 꼬신다고 생각하는가 봐.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속상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속상하니까 어쩔 수 없고. 대신에 제가 이제 악플은 차단하는 게 악플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오해에 대한 부분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냥 정중하게 제가 그냥 차단한 거니까. 자, 어쨌거나 20주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자, 일봉에서는 생명선이라고 하죠. 이거 깨게 되면 어떤 주식이든지 20개월 선이 가파르다거나 21선이 가파를 때 이런 자리를 깨게 되면 주식이 크게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자는 게 중요한데 대신에 일봉은 어떤 추세나 이런 걸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물론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틀려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월봉에서 추세를 결정해 주고 주봉에서 깨지 않을 자리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이런 21선 깬다 하더라도 결국 주봉에서 20주선 같은 자리 이런 중기적인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은 큰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HLB, 생명과 HLB 제약 테라피틱스까지 큰 상관이 없고 HLB 글로벌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시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충분한 기간 조정이 필요한 친구예요. 자, 왜 그러냐면 HLB 제약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일자로 급반등한 것 같지만 사실 일봉 내용을 보면 전혀 틀려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 있었죠. 이렇게 그죠? 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이렇게 보시면 요 공간 이렇게 요 공간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괜찮은데 HLB 글로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너무 짧아요. 어제도 알려드렸지만 제가 매일 알려드리죠. 그래서 어차피 이 친구는 시장하고도 상관없이 충분한 제가 조정이 있을 거랬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조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단지 가격은 싸요. 가격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바닥 또 올 수 있거든요. 이 친구는 절대 욕심을 해서 제가 HLB 그룹주가 됐든 어떤 주식이 됐든 간에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요. 그죠?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거야. 나도 세력이야. 내가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모아가는 거예요. 제가, TQQQ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HLB 가족이긴 하지만, 우리가 HLB를 자주 보긴 하지만, 우리가 TQQQ도 봐야죠. 그죠? 나 TQQQ인데, 저는 이 주식을 언제부터 샀냐면, 저는 이 친구를 이런 데는 안 사요. 일단 월봉에서 이렇게 높으면 살 일이 없고, 5개월 선도, 이거 테슬라구나, 잠깐.
자, 이런 데 할 일이 없죠. 너무 높고, 월봉에다 높잖아. 월봉에 높은 주식은 무조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오른쪽 산이니까, 오른쪽 산 초창기에 5개선 깨면 안 사야 되는 거고, 20개월 깨면 아예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깨졌냐? 코로나 전까지 왔죠. 여기부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 매일 그냥 한 주, 두 주,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에 확 사지 말고 한 5, 6개월 나눠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사는 거예요. 분할로 사는 거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싸게 사겠죠. 누구보다 싸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주식은 주식이 됐든 ETF가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금이 됐든 우리 하나 원리를 알고 있죠. 모든 자산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죠? 땅이 됐든 주식이 됐든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싼 거야. H19 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기간 조정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한 5, 6개월 계획을 잡고서 꾸준히 사는 거예요. 뭐 매일 꾸준히 조금씩 사도 좋고 매주 꾸준히 조금씩 사도 좋고 이렇게 꾸준히 사다 보면 굉장히 앞으로는 좋은 상황이 펼쳐지겠죠. 주가가 낮으니까. 그죠? 이런 데서 꾸준히 사면 안 되겠죠. 이런 데서 꾸준히 사면 안 되고 우하향할 때도 꾸준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꾸준히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손절치고 나와야 되는 거고 내가 꾸준히 사야 되는 자리들은 이런 데인 거죠. 그죠? 월봉 바닥이나 이런 데들 이런 데서 꾸준히 사야지만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싸다는 얘기죠. 그죠? 가격은 싼 거예요. 싸게 사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 노터스는 많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어쨌거나 우리가 뭐 관여할 종목이 아직 진짜 알려드렸죠. 여기 뛸 때부터 제가 신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이거 모르는데 어제 모르는 거니까 이 친구는 지금은 뭐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래도 다시 상한가든 말든 우리 머릿속에서 앞으로 한 2, 3년간, 3, 4년간 완전히 지워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냥 빠이빠이 시키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제일 좋은데 노트스를 들고 계신 분들이 또 화낼까봐 저게 뭐야 이렇게 하실까봐 하나 알려드리면 어떤 자산이든 간에 어쨌거나 주식은 5선 깨면 안 돼요. 뭐 무상증자해서 뭐 신규 물량이 상장을 하든 말든 어쨌건 간에 5주선 깨는 순간 추세는 더 깨져요. 확 깨진단 말이야. 그죠? 5선을 지켜주는 이런 상황이 중요해 보이고 신규로 들어갈 자리나 뭐 단타 단계를 잠깐 짧게 가지고 몇 프로 먹겠다. 이런 건 정말 잘하시는 분들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자, TS 넥스젠도 예전에 HLB 파워였기 때문에 가끔씩 봐드리고 있는데 추세가 우하향이죠. 그죠? 우하향이라 주봉에서 5주선 돌려놓고 관측할 때까지는 이 친구도 완벽하게 우하향이기 때문에 지금 손대지 않는 게 좋아요. 기존에 사놓으셨던 분이라면 또 너무 바닥이라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딱 20개선 깨는 순간, 내가 이 친구를 두세 달간, 세네 달간 이 고생을 할 건가, 손절할 건가, 여기서 결정을 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본인이 만약에 두세 달간 들고 가기로 했으면, 그냥 꼭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바닥권이에요. 주식은 싼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TS넥슨 같은 게 시장이 좀 괜찮을 때도 밀렸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약간은 조심해야 돼요. 주봉에서도 5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약간은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HLB 그룹주들은 여기까지 살펴볼 수 있는 걸로 할게요.